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한 번에 합격하는 금융권 자기소개서 신한은행 편의 해커스잡 심현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작성 전략 가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준비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문항을 딱 보고 문항만 보고 바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고 작성을 해두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회사와 나의 첫 대면이에요. 근데 어떤 대면이냐? 직무적 서류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 이야기를 담는 나의 생각을 위주로 쓰는 그런 에세이가 아니라 직무적으로 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어떻게 회사에 와서 일을 할까 또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릴까 전혀 연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신한은행인, 금융인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과 신한은행인이 느껴지게끔 이런 역량이라든가 금융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떠올려지게끔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협업, 조직과 함께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르게, 다르게, 빠르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신한은행의 이 빠르게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다른 은행들도 빠르게란 단어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위 개념으로 설명할 때 보통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배치하는 경우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은 전면 배치하고 있죠. 그죠? 바르게와 다르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빠르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한은행의 행보나 움직임을 보아도 굉장히 기민하고 단독, 최초 엄청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지닌 금융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내가 작성하고 싶은 말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기소개서는 직무적 서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된, 즉 문항과 연관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이 문항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항과 나의 의사소통인데 그렇다면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문항은 A를 물어봤는데 나는 B를 대답하고 있다든가 또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막 A 다시 라든가 H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뚜껑만 닫으면 A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결이 조금 다르고요. 신한은행의 방식과 조금 알맞지 않는 경우들로 서술하는 그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결국에는 신한은행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기소개서가 서류 통과되는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채용상의 전 과정에 쓰입니다. 그 이야기는 면접까지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신한은행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질문들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초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굉장히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사항을 준비사항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꼭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세문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천자 기준으로 네문항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단축이 되었는데요. 줄어들었죠? 근데 1번 문항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치 모 그룹의 2번 문항과 조금 흡사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저는 신한은행은 그래 글자 수가 좀 길기는 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1500자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금융인의 관점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의 가치관 정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에세이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잘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예요.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서 왜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부분이 좀 연결되게. 그래서 좀 순진하게 여러분들이 가치관만 뭐다 이렇게 설명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문항에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입니다.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입행 후에는 어떻게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항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성공 또는 실패를 기술을 해주시고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마치 와 이게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글자 수를 차치하고요. 되게 직무적인 부분을 물어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직 가치의 실현을 조금 더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은행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라는 것들을 이게 약간 태도와 즉 직무와 조직이 약간 섞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핵심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뭐냐면 금융 직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이러한 경험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금융인으로서 꼭 필요한 장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가치 실현, 태도적으로만 기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금융업은 혼자서 무엇인가 막 개인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그렇기보다는 사실은 팀과 함께 하는 거고요. 팀 KPI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거쳐서 어떻게 성공 또는 실패를 통한 교훈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조직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헤쳐나가고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세요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